안녕하세요. 어른친구입니다. 코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치님 오늘 주제는 뭐예요? 오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좋은 팀장이 될 것인가입니다. 왜 그런 주제를 오늘 들고 나오신 거예요? 얼마 전에 후배를 한 명 만났어요. 최근에 팀장이 됐는데 얼마 전에 다면 평가 결과를 받았대요. 상사, 동료, 팀원들이 자신에 대한 평을 해주는 건데 그 결과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팀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어봤고 오늘 우리 주제로 그걸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 아닌가요? 충격. 근데 내용은 별로 얘기 안 하더라고. 아무튼 자기는 부끄러워서 얘기를 할 수가 없대요. 아니 본인이 이제 충격받았다는 분들을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 네. 이게 왜 충격이었을까 할 정도로 자기가 너무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그 결과를 보고 충격받았다고 할 때 정말 저렇게 눈치가 없었을까? 이게 그런 평가를 받을 거란 생각을 저렇게 꿈에도 몰랐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팀원일 때는 자기를 잘한 건 맞는데 지금은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틀어지고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팀원들이 요즘 워라밸도 중요하고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미안해서 웬만하면 내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팀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너무 충격받았대요. 충격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그만큼 주변에서의 반응에 대한 이분이 둔감했다는 거예요. 그게 평가에 반영될 정도 같으면 네. 이 사람의 한 행동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뭔가 좀 불편한 기색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본인만 눈치를 못 챈 거지.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좀 충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근데 억수로 착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눈치가 좀 없는 건 맞아. 그렇긴 한데 착한 사람들의 맹점. 자기는 남을 힘들게 할 의도가 없었어. 네. 그래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딴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무감각? 조금 성찰적으로 안 보는 거지. 자기 행동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워라밸, 근데 팀원들 힘들게 하지 않게 자기가 일을 했다? 팀원한테 물어봤냐고. 그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실행하고 아무도 모르는 그 의도를 누가 알았겠냐. 자기는 뭐 만나니까 엄청 억울해. 일도 못 시켜가지고 자기는 맨날 야근하고. 팀한테 물어보세요. 팀장 일을 지고 안 놔줘 이렇게 얘기하지. 본인 하고 싶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나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왜 팀장이 나한테 일을 주지 않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제가 너무 많이 보죠. 그러니까 그 후배의 경우에 본인은 뭐 워라밸이든 팀원들 생각해서 일을 안 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기재에는 팀원을 좀 못 믿었거나 본인이 일을 해야 결과물이 좋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는 거네요. 그럴 수 있고 실제로 또 그렇고 이제 본인들이 보통 이제 일을 잘해서 팀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팀원들을 보게 되면 본인이 자기만큼 일을 열심히 하거나 잘하지 못하는 이제 팀원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더 편해, 더 빨라 이런 생각 때문에 팀장들이 해치우는 경향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후배 입장에서 좋은 팀장이 되려면 좋은 팀장이 되는 그런 경우 일을 어떻게 해야? 이제 팀장이 되었다는 얘기는 자기 팀 전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첫 번째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그림이라고 봐요. 네. 그럼 이제 팀원들 한 명 한 명의 어떤 그 탤런트, 역량 이런 부분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 그게 훨씬 더 리더한테는 중요한 능력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정확하게 알면 나누는 능력이 생기는데 일을 정확하게 모르면 나누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장이 되면 그때부터는 일을 나누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나누어진 일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를 이렇게 매칭하는 능력? 이제 그거를 이제 연습해야 된다고 하나? 시행착오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해야 된다는 걸 일종의 숙제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다 준비되어 있는 팀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준비되어 있다면 이미 그 사람들 팀장이지. 자기가 팀장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네. 사람에 따라서 기다려줄 수 있는 네. 일종의 인내심과 여유 예. 이게 없는 상태에는 일을 쪼갰다 할지라도 나눠주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못 기다려서 또 개입하는 잘못이 있어요.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네. 기다려야 될 일정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치고 들어가죠. 아,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러면 팀원들 입장에서 일을 받고도 기다리지. 팀장이 다시 개입할 거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그치. 아, 지금 생각난 게 그 친구 얘기 중에 감정 관리가 안 된다라고 피드백이 왔대요. 감정 관리가 안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절망한 거야. 이게 아마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팀장 처음 됐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잘하고 싶어. 나 잘했어. 팀장이 되면 다들 네. 잘해보고 싶고 잘했다는 걸 상사한테 보여주고 싶은 인정받고 거예요. 싶고. 예.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 아,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속도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한 네. 초조함이 이제 짜증으로 드러나죠. 자기도 짜증스럽게 한 행동을 자기만 몰라. 그분이 아마 후배들한테 얘기할 네. 때 짜증이 기본적으로 섞여 있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했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대한 피드백을 더 많이 했겠어요. 됐어, 내가 할게. 네. 그랬겠지. 네. 그러니까 이제 팀원들 입장에서는 저 팀장이 도대체 왜 화가 난 거야? 왜 짜증을 내는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 이해를 못 하지 않았겠어요? 네. 짜증내는 이유를 안다면 팀원들이 미안해하지. 그게 원인이 나라면. 근데 어느 날 출근해서 보니까 진짜 아침부터 팀장이 짜증을 내고 있어. 그럼 팀 입장에서는 약간 어이가 없을 수 있죠.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근데 어떡하죠? 화나고 그런 걸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감정이 생겼다는 것은 뭔가 불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불만을 얘기를 하지 않고는 본인도 무엇 때문에 불만인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요. 본인조차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팀장이라면 이제 팀원들한테 좀 못마땅하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좀 클리어하게 얘기해 버릇하면 좋겠다. 그래서 팀장의 기준과 팀원의 기준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팀원들도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혼자 그렇죠. 짜증내고 화내고 다니는 팀원 입장에서는 뭐야 정말 사람 원래 성격이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할 위험이 있죠. 저 매장이 돼버릴 수 있겠다, 그렇지. 그죠? 그렇지. 한편 드는 생각이 이제 우리가 아까 만났던 후배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면 답답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면 좀 시간을 주자 그런 거였잖아요. 예. 그런 얘기도 하셨고 또 감정을 좀 참아라 참고 대화를 하자.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나도 여유가 있어야 되지만 시간이 실제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뭐 실적이 좀 안 좋아. 그러면 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팀원들한테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줄어들 거고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지. 내가 기다려줬다고 우리 팀원들이 우리 훌륭한 팀장님이시다. 인센티브 덜 나왔을 때도 괜찮아 우리는 재밌게 일했잖아. 이럴 수 있냐 이거지. 참 맞는 얘기예요. 네,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52시간 이제 근무 시간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말 근무 시간을 확 줄어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일량이 줄었느냐? 일량이 하나도 안 줄었어요. 네. 심지어 늘어났으면 늘어났고 지금 이제 재택근무가 이제 일상화되면서 사실은 업무할 수 있는 절대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하는 얘기가 요즘 시대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 조직에서. 그러면 첫 번째가 팀장, 네. 두 번째가 임원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만큼 팀장한테 이제 몰리는 업무 부담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팀장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팀원들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네. 이걸 누가 알릴 것이냐. 네. 팀장 본인 스스로 본인이 어려운 점이 뭔가를 알리지 않고는 알아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네. 저절로 알 거라는 기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어려움이든 뭐든 공유를 좀 해라.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말해버릇해야지 팀원들도 그 기대에 이제 맞춰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팀장이 예를 들어서 혼자 인내하면서 화내면서 뭐 화를 참으면서 일을 하게 되면 팀원이 더 이상 육성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팀은 육성되거나 디벨롭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도 그 후년도 만약 팀장이 계속 이 조직을 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팀장만 지쳐서 나가는 거예요. 팀장 번아웃밖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이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팀장이 지금 마음이 급하다 할지라도
본인이 수행해가지고 지금 당장에 급한 불 끄는 습관보다는 팀원을 조금씩 이제 키워나가야지 팀장이 팀장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될 거예요. 육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그게 더 시간을 네, 세이브하는 써야 된다. 방법이라고 네, 저는 네. 생각하는 거죠. 저도 조직에서 팀장으로도 일하고 또 임원으로도 일을 해봤지만 꼭 필요한 것이 조금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는 그렇죠. 거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내가 팀장 생활을 1년만 할 게 아니거든. 몇 년을 해야 될 거고 또 육성이 돼서 내 팀원 중에 누군가 팀장이 되고 또 내가 임원이 될 거니까 기본을 다지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거를 시간 낭비라든가 답답하다든가 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장기적으로 더 잘 가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자꾸 아깝게 생각하는 경향이 네. 있더라고요. 아까운 게 아니라 투자예요. 팀장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팀 구축이거든요. 네. 팀 구축을 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을 사실을 좀 받아들이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죠. 네. 아 오늘 후배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팀장이 돼서 내가 어떻게 해야 좀 좋은 훌륭한 팀장이 될까 고민하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좋은 얘기들을 나눠본 것 같습니다. 저희 후배한테도 이 영상 꼭 보라고 얘기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